안녕하세요. 도수석이 감시단의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체인지그라운드 6개의 대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이들의 콘텐츠를 걸러야 할 이유 6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13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들이 모두 체인지그라운드 소유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년간 많은 팔로워를 확보했죠. 그 수가 대략 18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 13개의 페이지들은요, 체인지그라운드 콘텐츠 유통의 전위부대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콘텐츠 공장이 따르겠죠. 브런치,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인스타그램에 이르기까지 체인지그라운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과 직원들의 개인 블로그까지 모두 비즈니스에 동원됩니다. 중간에 떠있는 두 군데는 최근 다시 문을 연 체인지그라운드 홈페이지고요. 또 하나는 졸꾸러기들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사실 이게 태풍의 눈이죠. 체인지그라운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무슨 콘텐츠를 태우려고 하는 걸까요? 체인지그라운드의 창립자인 이윤구 대표의 4년 전 인터뷰를 보시죠.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심이 많다. 사회적 경제, 책 등 이런 주제를 다루는 SNS 미디어에서는 그런 편인 것 같다. 자, 2년이 지나서 한 인터뷰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은 꾸준히 올린다. 많이 만들다 보면 품질은 절로 좋아진다. 이 멘트는 후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에 중간에 합류해서 이제는 의장이 된 신영준 씨도 사회공헌이란 단어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체인지그라운드의 DNA는 설립 초기부터 사회공헌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첫 화면에도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이를 결합하면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개발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들의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이에 주목해 보기로 하죠. 체인지그라운드의 콘텐츠는 과연 나의 개발을 돕는 공적인 사회공헌과 관계가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지난 6개월간 도감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최근 이들의 콘텐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부호가 생긴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탐사대원들과 얘기하면서 말이죠.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가만, 이거 아까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있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돌려막기죠. 두 번째, 이거 왜 옛날에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과거에 대한 재탕이죠. 세 번째, 이거 다 읽고 보니까 광고였던 거야. 이거 난 무슨 컨텐츠인 줄 알았잖아. 광고에 대한 얘기요. 네 번째, 그런데 웬 연예인 사진이 이렇게 많아? 이거 자기들이 쓴 건가?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네, 컨텐츠 도용에 대한 문제. 다섯 번째, 요즘엔 졸꾸러기의 서평이 유난히 많네. 얼마나 올리는 거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야? 졸꾸러기들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체인지그라운드는 정작 자기개발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문부호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가 운영하는 13개 중에서 10개 주요 페이지에 2020년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올라오는 콘텐츠 전체를 학술을 담당하는 탐사 4팀이 조사해 보기로 했고, 지금부터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일주일간 총 477개의 콘텐츠가 게시되었죠. 인생 공부가 제일 많은 81개, 가장 적은 하루 5분 기획은 23개였습니다. 인생 공부, 체인지그라운드, 친구의 책장, 독서연구소, 밑줄을 긋다, 이 5건이 메인이었고요. 인생 공부는 하루 평균 12개가량의 콘텐츠가 올라가고, 가장 적은 하루 5분 기획이라고 해도 3개 이상은 올라갑니다. 자, 전체로 따져도 하루에 68개의 콘텐츠를 7일 내내 꾸준하게 올려야 합니다. 콘텐츠를 주 5일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하루에 95개를 만들어야 이 숫자가 가능하죠. 15명의 직원이 나누어 한다고 해도요, 하루에 1인당 6개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이게 가능한데, 진짜 가능할까요? 일주일치의 콘텐츠 리스트를 뽑아서
합치는 과정에서 이런 의문이 풀렸습니다. 처음부터 충격적인 결과였죠. 실제로 컨텐츠는 191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중복 컨텐츠였죠. 191개의 콘텐츠로 477번을 게시하는 거였습니다. 처음 우리끼리 했던 예상이 맞았던 거죠. 네, 콘텐츠 돌려막기가 있었던 겁니다. 인생공부에 게시된 콘텐츠가 같은 날 혹은 하루 이틀 차이로 다른 페이지에서도 게시되고 있었던 거죠. 콘텐츠당 평균 2.5의 돌려막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콘텐츠가 돌려막기에 동원됐습니다. 사실 이건 러브 팩츄얼리 책 광고지만 일반적인 뉴스나 시사 콘텐츠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예인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도용했죠. 놀랍게도 이 글은 8번이나 서로 다른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글을 포함해 8번 게시된 콘텐츠가 총 8개입니다. 이들이 총 64번 게시된 거죠. 전체 게시 건수의 13%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8개의 글이 모두 졸구블로그가 출처라는 겁니다. 마치 트래픽을 졸구블로그에 의도적으로 집중시키는 것 같이 보일 정도였죠. 5회 이상 돌려막은 상위 35개 콘텐츠로 220회가 포스팅되었습니다. 46%죠. 4회 이상 돌려막은 것으로 확대하면 51개의 글이 총 284번 게시된 걸로 나타납니다. 생각해보세요. 477개 게시물 중 300개 가까운 글이 필요 없이 또 올라간 겁니다. 거의 공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공부와 친구의 책장은 49개의 콘텐츠에 겹칩니다. 친구의 책장 63개의 글 중 78%죠. 다른 채널끼리 싱크율을 계산을 해봐도 대개 70%가 넘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콘텐츠가 겹치는데 그냥 한두 개 페이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왜 13개 페이지를 굳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유지하려는 걸까요? 자, 두 번째는 페이지마다의 고유의 특색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같은 콘텐츠를 여러 군데 도배를 할까요? 지금까지 콘텐츠 돌려막기의 심각성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재탕3탄 콘텐츠에 대한 겁니다. 크게 보면 돌려막기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1, 2년 전에 올렸던 콘텐츠를 다시 올리는 겁니다. 191개 콘텐츠 중 78개인 41%가 재탕3탕을 거친 콘텐츠였습니다. 나머지 전체가 신규 같지만 사실 중간에 직접 쓴 게 아닌 졸꾸러기들의 글을 끌어모은 것이 24%, 47건입니다. 신규 콘텐츠는 35% 정도였죠. 이는 곧 콘텐츠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밑줄을 긋다 2월 7일 게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4개의 페이지에 게시되었죠. 원글은 체인지그라운드 홈페이지에 1월 22일 게시된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이미 2019년 졸구블로그에 게시된 글입니다. 더 멀리는 2018년 독서연구소 유튜브의 동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쓴 글이죠. 이때도 각각 3번, 2번씩 돌려막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의 글에 몇 개가 계속 뻥튀기가 되는 걸까요? 자, 다음은 광고글의 비율입니다. 사실 체인지그라운드 페이스북의 주 목적 중에 하나죠. 광고글은 50개로 전체 콘텐츠의 22%입니다만은 게시물 수로 따지면 돌려막기가 있어서 27%로 올라갑니다. 로크미디어 책 광고가 106회로 가장 많았고 다른 출판사의 광고는 16회에 불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타사 광고가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홍보는 빡동이나 싱큐베이션 등 독서 모임 선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교묘한 로크미디어 광고의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이 콘텐츠는 독서연구소에 2월 6일 게시되었습니다.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나의 들매에 관하여 란 책의 광고죠. 5개 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광고인 줄 모릅니다. 그저 책 리뷰인 줄 알죠. 아주 친숙해 보이죠? 네, 이런 표현이요. 공유가 1,000회가 넘는 걸로 봐서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형적인 체인지그라운드의 광고 수법이죠. 원글은 신박사 브런치 글입니다. 맨 위에 오른쪽 공유 횟수 좀 보시죠. 무려 9,586회입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일반적인 북 리뷰 같이 보일 겁니다. 광고 표시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초긍정적인 내용들을 빼곡하게 내용을 채웁니다. 비판적 사고는 없죠. 이건 공정한 책 리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출판했다는 얘기라도 써야죠. 체인지그라운드의 로크미디어 광고는 이렇듯 대부분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재탕된 타사 광고입니다. 거인의 서재가 체인지그라운드에 인수되기 전에 수주했던 광고로 보입니다. 이 역시 광고 표시가 없고 카드 형태죠. 체인지그라운드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내내 자기개발 콘텐츠 같이 가다가 맨 마지막 카드에서 결국 이 콘텐츠가 책 광고였음이 드러납니다. 광고는 체인지그라운드 페이스북 페이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죠. 초기와 같은 사회 공헌의 목적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돈이 최고의 목적으로 바뀌었죠. 자, 네 번째는 콘텐츠 도용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를 포함해서 말씀드리죠. 게시물수 최상단의 시사 뉴스 비율은 35%로 이전에 비해 기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돌려막기 8회 게시물 중에 7개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대부분 단순 흥미, 가십성 내용입니다. 42개 전체 콘텐츠 중 졸구 블로그에서 무려 32개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죠. 100% 인용한 콘텐츠들인데도 하도 무단 도용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무단 도용을 구분해 봤더니 20개나 되었습니다. 사회 공헌을 표방한 콘텐츠 기업에서 가십성 내용을 무단 도용을 통해서 다룬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무단 도용한 콘텐츠임에도 이미 5번 돌려막기에 썼습니다. 제목부터 읽어보시죠. 제목부터 내부 사진까지 허락을 전혀 받질 않았죠. 인생공부에 2월 6일 게시된 콘텐츠입니다. 전날 졸구 블로그에 게시된 글이었죠. 알고 보니 뉴스픽에서 2월 3일 보도한 글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수정없이 똑같습니다. 앞선 면접의 시는 그나마 면접 얘기라서 체인지그라운드의 지향점과 일말이나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콘텐츠는 그저 개수 채우기와 트래픽 끌어오기 정도에 불과할 내용입니다. 체인지그라운드 직원이자 싱큐베이션 그룹장으로 콘텐츠와 글쓰기를 리딩하는 김태현 PD를 다시 보게 된 글입니다. 2월 8일 하루 5분 자기 개발을 비롯해 8개 페이지에 돌려막은 콘텐츠입니다. 2월 7일 졸구 블로그에 쓴 글이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 뉴스픽에서 2019년 11월 다뤘던 기사였죠. 사진까지 똑같이 다 가져왔습니다. 김태현 PD의 작품을 하나 더 보시죠. 역시 8회 돌려막기한 콘텐츠로 졸구 블로그에 쓴 글이었고요. 이 글의 원전은 무려 인사이트였습니다. 체인지그라운드는 전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독서와 글쓰기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뭘까요? 2019년엔 그리 많지 않았던 졸구러기들의 콘텐츠가 이번에 조사해보니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싱큐베이션의 멤버들이었죠. 47개의 콘텐츠로 54회 게시되었습니다. 거의 돌려막기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체인지그라운드와 독서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페이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체 콘텐츠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졸꾸러기들의 글은 대개 재탕이 아닌 신규입니다. 일반적인 서평이나 로크미디어 책의 서평, 독서 모임 이야기 정도가 주된 내용이죠. 체인지그라운드 입장에서는 이들의 글을 단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로 써도 되고 독서 모임을 홍보하는 효과나 컨텐츠 수를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 글은 졸꾸러기로는 유일하게 4번이나 돌려막기한 글입니다. 역시 로크미디어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관적 광고였군요. 공유가 330회나 된 걸로 볼 때 광고까지 태운 것 같습니다. 전 이걸 서평잡이배라고 부르죠. 공짜로 남의 서평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3번 돌려막기 된 이 글도 알고 보니 혼자 살아도 괜찮아 책 광고였습니다. 졸꾸러기의 서평을 광고로 활용하는 거죠. 광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독서 모임 홍보와 콘텐츠를 채워주는 역할까지 하니 체인지그라운드로서는 짭짤합니다. 전 이것도 대가성 있는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독서 모임을 열어주는 대가로 서평을 지불한 거죠. 그건 아마 공정위가 판단해줄 문제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은 체인지그라운드에 자기개발 콘텐츠를 보러 들어온 거지 광고를 보러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일주일간 체인지그라운드가 얼마나 자기개발 콘텐츠에 집중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개발 콘텐츠는 총 52개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신규로서 자기개발 콘텐츠 한 건 6개 뿐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순수 자기개발 글과 책 소개 글로 나뉘죠. 52개 중 신규는 22개, 재탕은 30개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접했던 글들을 60%나 다시 끌고 나온 겁니다. 이전 게시물을 일정한 기간 후에 다시 게시할 수는 있어도 매주 전체 자기개발의 60%를 다시 끌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런데 52개 중 신규 자기개발 콘텐츠는 단 6개에 불과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 신규 콘텐츠는 18개인데요. 책 소개나 웅이사의 책 읽어주기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 6개 신규 자기개발 콘텐츠 중에 3개가 머니맨의 글입니다. 맙소사. 그것도 머니맨의 옛날 글이었죠. 솔직히 자기개발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자, 나머지 3개 중 2개는 자체 제작한 자기개발 콘텐츠가 맞습니다. 이들 2개는 돌려먹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공들인 콘텐츠를 인생공부나 체인지그라운드 등 팔로워가 많은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개는 윤PD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도 엄밀하게 따지면 책 소개에 가까웠는데요. 그래도 자기개발에 분류해 넣었죠. 자기개발이 아닌 책 소개 콘텐츠의 대표적인 예는 웅이사의 하루 공부입니다. 책 내용의 하이라이트를 국어책같이 읽어주는 동영상 콘텐츠죠. 저도 지금까지 수십 개의 하루 공부 동영상을 봤는데 해당 책을 벗어나는 사고나 비판 등은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자기개발 콘텐츠는 커다란 프레임에 의해서 조직되어지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죠. 분류체계가 있어서 주제별로 찾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테드닷컴에서 느끼는 전문성 기대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일주일간 6가지의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질문은 사실 딱 이거 하나죠. 광고나 다른 건 내가 다 걸러서 자기개발 콘텐츠만 내가 볼 거야. 그럼 누가 뭐라고 안 그러겠지. 자, 그러면 일주일간에서 벗어나 전체를 보더라도요.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을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작년에 출간된 그로스 IQ는 로크미디어에 와선 이상하게 망가졌습니다. 대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라뇨? 원문을 보고 나서야 이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또 뼈아대 방송에서 원서까지 읽었다고 했음에도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보니 쉽게 나오더군요. 상세한 내용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영성 씨는 저랬을까요? 안 찾아봤다는 거죠. 방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멋대로 왜곡해버립니다. 자기가 모르니까 그걸 빼고 다른 거를 얘기해 준다고 하죠. 옆에 있던 신영준 씨는 애들립으로서 거기서 자신들이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한마디를 보태고 있는데요. 이런 콘텐츠는 시청자를 위험에 빠뜨리죠. 책은 책대로, 방송과 다른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엄을 할증금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전체 내용이 깨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잘못된 번역이었죠. 마감을 사업을 접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영성 작가는 이걸 방송에서 그대로 읽습니다. 다른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당내고는 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시중에 나왔습니다. 책의 골뱅이 표시가 그대로죠. 건강을 다루는 책에서 잘못된 번역은 치명적입니다. 이 사례도 그렇죠. 함량이 오히려 높은 참다랑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감수나 퇴고 없이 어떻게든 빠르게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 유사과학책을 선정한 자체부터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공포를 조장했고요. 전자파를 방사능으로 오역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게다가 이걸로 뼈아대 방송까지 했죠. 의학 박사가 없는 사람을 박사로 근거 없이 전 세계 최고 석학으로 호칭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역시 전문성 없이 책을 보고 발췌를 했는데요.
5절봉 광고 글입니다. 2월 10일에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노화를 앞당기는 의외의 음식 4가지를 7개 페이지에 돌려막기 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는 퀴노아, 고기, 우유, 땅콩이었죠. 이는 같은 날 졸구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에 이것과 같은 글을 홍경 PD님이 쓴 적이 있었죠. 네, 그땐 5개였습니다. 4개가 아니고요. 앞에선 4가지였는데 뭘 뺀 걸까요? 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정보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놓고 빼는 것도 위험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체인지 그라운드 콘텐츠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일주일간 콘텐츠를 전수조사했고 오른쪽에 6가지를 검증했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의 콘텐츠를 걸러야 할 이유 6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 돌려막기. 191개로 2.5회씩 돌려막아서 총 477회가 게시되었는데요. 이걸 보면 채널 간 특색이 없고 다 채널을 유지하기만 급급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의 재탕. 41%가 재탕된 콘텐츠였죠. 콘텐츠 생산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광고 비율. 광고 비율이 무려 35%였습니다. 실질적인 운영 목적이죠. 이게 말이죠. 독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네 번째, 콘텐츠 도용. 게다가 저작권을 포함해서요. 무단 도용이 무려 20개였습니다. 채워넣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졸구 블로그로 광고 트래픽을 모으려는 그런 걸로 저는 읽혔습니다. 자, 5번째, 졸꾸러기 콘텐츠. 사실 절반은 간접 광고입니다. 홍보, 간접 광고, 부족한 콘텐츠 때우기로 쓰고 있죠. 마지막으로 자기개발 콘텐츠요. 진짜는 단 3개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언급했었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색 맞추기에 그냥 급급하고 있죠. 여러분, 종합적으로 볼 때 체인지 그라운드의 콘텐츠 체계는 올 들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졸구 블로그에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너무 많이 늘렸고요. 졸꾸러기 일부와 광고 글에 그 나머지를 쏟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콘텐츠는 거의 폐업 수준이죠. 결국 돈 버는데 최적화된 콘텐츠 구성이라는 겁니다. 독자를 위한 콘텐츠, 사회 공헌을 위한 콘텐츠라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의 콘텐츠는 거르는 게 답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하는 아래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와 구독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서사기 감시단의 김용석이었습니다. 다음에 3번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